네,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종목은 컴투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 12만 8천 원의 비중은 20%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수익 구간에 들어와 계십니다. 뭐 조금 전에도 컴투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월봉상으로 좀 길게 봤더니 그 당시의 가격이 이제 몇천 원이었어요. 네. 지금 가격으로 본다면 와 정말 많이 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네. 근데 최근에 또 시장에서 또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하면 더 큰 수익 거둘 수 있을까요? 일단은 12만 원대 이제 매수를 하신 건 정말로 이제 뭐 발빠르게 요 트렌드를 포착을 하셔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뭐 축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상당히 좀 이쪽 섹터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게임빌, 그다음에 이제 구 게임빌이죠. 이제 컴투스 지주사 쪽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로,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그다음에 이제 요쪽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으로 확실히 이쪽 계열사들이 좀 바뀌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한 트렌드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고 좀 긴 파동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라는 거는 사실 기대감이 이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IR에서도 요 컴투스 쪽에서 이제 뭐 밝힌 부분들은 컴투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NFT,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그리고 여기에 메타버스를 확장을 해서 오피스 월드, 그러니까 이 컴투버스 안쪽으로 기업들을 가지고 좀 들어오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화상회의를 할 때 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모든 부분들을 이 컴투버스 월드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적인 부분들도 하고, 그쪽에서 좀 나가면은 흔히 말하는 로블록스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들처럼 이제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IR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 어떠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은 그 안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디지털 자산 쪽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투스에 대한 그러니까 관점은 긍정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트를 보니까 어차피 아까 전에 서두에서 이쪽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요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애플의 혁명이 요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냐라고 보면은 2011년, 2012년 요 당시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관심을 받을 때 이 당시 주가가 15,000원, 그리고 이제 고점 부근이 한 6만 원대이기 때문에 요 한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주가 한 3배 정도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흔히 말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애플이라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그러한 이제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냈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장장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 갇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새로운 이제 NFT, 메타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플레이 투 언이라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상단에 이제 박스권을 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도 이제 가이던스 부분들을 좀 보면은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는 나노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 7,200원의 비중 30%라고 하는데 7,200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72,000원이거나 72,200원이거나 약간 요 정도 수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나 7,200원이면 정말 다시 한번 축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금요일 날 조정 흐름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네. 뭐 최근 보면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좀 나왔었는데, 지금 구간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가장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가장 강했는데 네. 이 종목 역시 지금 한 3, 4거래일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기업에 대한 내용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QD, OLED 패널 양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CNT 도전체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는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섹터 내에서 가장 잘 버티고 강했던 종목마저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는 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일 텐데, 저는 이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에서 피할 수가 좀 없지 않나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고밸류에 대한 논란으로 먼저 이제 좀 조정이 나왔고,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QD, OLED, 그다음에 CNT 도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신고가를 냈는데, 이 종목마저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고밸류 쪽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보다 오히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관 내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1월 초 중순까지는 조금 약세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냥 단순으로 시가총액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따상을 치면은 시가총액 2위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시가총액 2위가 되면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그거를 추종하는 코스피나 이제 인덱스를 추종하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포트폴리오 비중에 이제 포함을 시켜야 지수를 그 추적 오차 없이 잘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수급 물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섹터 내에서도 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둬야 이 지수를 이쁘게 추종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담으려면 기존의 셀 업체들과 네.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수급적인 좀 꼬임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급적인 꼬임이 풀리면은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정고점 수준까지, 그러니까 박스권 트레이딩이죠. 그 이제 1월 초 중순까지 찍었었던 그 자리 저점을 기반으로 최근에 이제 고가를 찍었었던 거기까지 이제 상단까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나노신소재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서 이제 뭐 증권사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QD, OLED랑 그다음에 CNT 도전체에 대한 그 이제 시장의 관심, 그리고 이쪽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2차전지보다는 조금 싸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요 소급적인 꼬임 구간만 조금만 잘 버티시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어디서 형성될지는 수급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고민을 하지만, 만약에 이런 5만 원대, 6만 원 이탈되는 5만 원대 초중반, 그러니까 중후반에서 지지가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7만 원과 5만 원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시점에서는 1월 초중순 저점을 찍고 돌리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평단가를 낮추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LNC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매수가 34,000원의 비중은 15%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지금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최근 보면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뭐 바이오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바이오 기업에서도 흔히 말하는 숫자,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 이게 이제 가이던스로 봤을 때도 내년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어쨌든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은
인체 조직 이식제 쪽을 하고 있고, 요 기업 같은 경우가 중국 쪽 시장 진출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좀 강화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그 중국 쪽에서 투자처에서 납입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한 1년 정도를 계속 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게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납입이 완료가 됐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이제 월요일 날 분석 보고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증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증권사에서도 월요일 날 분석 보고서가 이제 나오면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분석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기사로 접하거나 네. 아니면 분석 보고서 나온 그런 사이트에서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사이트들도 보통 그 이제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찾아봤더니 아마 한국투자증권에서 12월 20일 날로 발간이 될 것으로 이제 주말에 아마 업로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네네. 아마 저도 이제 증권사 분석 보고서 보는 유료 사이트에서 이제 봤는데, 그게 이제 올라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월요일 날 주가 움직임은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매수가도 괜찮은데 기술적으로는 4만 원 돌파하면은 움직임이 좀 좀 더 괜찮게 나오겠네요. 나올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이 앞전에 큰 상승 행태가 있었고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납입 지연으로 사실 1년 정도를 횡보를 했는데,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이 돼서 4만 원이 돌파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숫자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아마 월요일 날 이제 흔히 말하는 분석 보고서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4만 원을 돌파를 하면은 주가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J 콘텐트리가 되겠습니다. 매수가 65,700원에 비중은 20%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11월 뭐 좀 후반부부터 시작해갖고 조정 흐름이 좀 나와 있는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J 콘텐트리는 조금 많이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네. 사실 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냈던 건 두 가지 컨텐츠였죠. 하나는 DP, 그리고 하나는 지옥. DP는 이제 의외의,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면서 네네.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 이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지옥이라는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물론 이제 넷플릭스 1위를 찍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재료 노출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주가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5만 원대까지 이제 지금 롤러코스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좀 버텨보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신규 매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번 DP에 이제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대를 했는데 주가는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인 컨텐츠리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컨텐츠 이제 나올 것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오히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괜찮은 컨텐츠가 조금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면 주가는 또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설강화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역사 왜곡일 수도 있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사실 출연진들은 되게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1월 달 정도에는 주가가 좀 괜찮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 컨텐츠리에서 한 두세 가지 이제 컨텐츠를 준비를 한 부분들이 좀 나올 텐데, 하나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요게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 웹툰 기반이에요, 요것도. 근데 요 웹툰 내용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좀비물이거든요. 그리고 웹툰이 09년도에 나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애플이나 뭐 그런 이제 그 웹툰 시장의 거의 되게 초창기적인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 요게 나왔을 때
흔히 말하는 별점, 평점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영화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거의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드라마화가 된 거고 이게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비물은 사실 해외 쪽에 더 이제 인기가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 종이의 집이라는 스페인 드라마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거에 대한 한국판도 이미 촬영을 마쳤고 후반 작업하는데 그게 이제 1월, 2월 중에 아마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나라 수나마라는 그 웹툰 기반 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개봉 또는 이제 이게 방영이 될 그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은 조금 충분히 버텨봐도 되는 그러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이 종목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MPC라는 종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6,500원에 비중은 45% 정도. 비중은 좀 있으시지만 일단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 예.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MP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추세로 본다면 지금 뭐 상승 이후에 박스권 안에 좀 갇힌다는 모습인데 어떤 전략이 좀 좋을까요? 일단은 수익권이고요.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그냥 기존 사업도 꾸준하게 잘 하고 있는데 비중은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조금은 줄이셔서 안 좋아서 줄인다는 것보다 한 종목의 좀 비중이 한 절반 가까이 되면 이 주가 변동성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줄이셔서 뭐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주가를 강하게 움직임을 만들어냈던 건 증권사 분석 보고서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이 기업이 원래 그냥 그 이제 파레트 쪽 국내 1위의 파레트 사업이랑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을 만들어냈었고 이게 물류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강세를 일으켰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었던 트리거는 증권사 분석 보고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띄웠고 그 다음에는 폐배터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현대차 그룹, 현대글로비스랑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준비를 하고 특허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MPC 그 다음에 영화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심주 또는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잘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폐배터리라는 신성장을 좀 탑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뭐 테크니컬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500원만 강하게 뚫어주면은 그냥 주가는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많아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비중을 뭐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은 보유를 하시고 신규로 만약에 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라면은 앞서 앵커님도 그냥 딱 보시자마자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박스권 돌파할 때 7,500원 부근 돌파할 때 신규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이 가격 돌파할 때 관심을 가지시면 생각보다는 괜찮은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정도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있는 문자 중에서 LG이노텍 최근 상승 흐름 상당히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매수가는 25만 원에 비중은 25% 정도를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적절한 가격에 잘 들어가셨고 지금 수익도 제법 나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야, 25만 원이면 네. 진짜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딱 봐도 하시는 분인데 일단은 LG 이노텍의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2년은. 왜냐면 보통 연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 주도주 한 종목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흔히 말해서 10배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형주에서 2배, 3배가 정도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은 나오는데 LG이노텍이 그러한 흐름을 확실히 좀 잡고 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컨센서스 상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실적이 이제 좋을 것이다라는 밑바탕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자율주행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애플이 진출한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이제 숫자까지 뒷받침되다 보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정말 군계 일학으로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 차례 강한 상승 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움직임을 좀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2만 원에서 아마 31만 원대까지 또 다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애플에서도 어쨌든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뭐 타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이 어쨌든 뭐 2023년, 24년, 25년 뭐 이렇게 갈수록 높아질 수 있어서 아마 주가를 반영하는 이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 너무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을 한 근 1년을 만들어내다가 돌파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률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주도주가 뭐 여러 종목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종목은 LG 이노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신규로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고 기존 보유자 분께서는 수익률 극대화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